도쿄 변두리의 어느 허름한 진료소 안에서 화가 난 한 남자가 사나운 도베르만 한 마리를 앞세워 난동을 피우고 있고요. 당황한 여의사가 저걸 어찌 처리할 수 없겠냐며 곁에 있던 왕새우 무늬 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에게 부탁을 하자 그는 내가 저 개를 처리한다면 나와 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녀에게 제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여의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며 일단 뭐든 해주겠으니 저기 있는 개부터 어찌 처리를 좀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그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얼마 후 손바닥 위로 번쩍하며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도베르만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난동을 일으키던 남자 또한 순간 당황해서 진료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사는 방금 어찌 한 거냐며 손바닥에서 불이 나지 않았냐 하며 남자에게 묻게 되는데 이에 그는 플래시 페이퍼라는 단순한 트릭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마술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시선을 끌어들이는 눈속임 장치라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랑 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하며 그는 여의사에게 멋쩍은 미소를 지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오사카 덴포산에 위치한 대관람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직경이 100m가 넘고 객차도 60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요. 우선 17호 객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오사카로 여행을 온 평범한 4인 가족인데 가장인 겐지 같은 경우 심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가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니 꼭 같이 타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이 관람차에 올라타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이렇게 4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인 거고요. 11년 전 겐지가 아사코에게 프로포즈한 뒤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을 했다고 나오는데 아내인 아사코는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기는 하나 꽤 미인에 키도 장신이라고 나오고요. 종종 혼자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밤늦게서야 들어오는 취미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겐지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거나 하는 의심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목한 가정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18호 객차로 넘어가면 이곳엔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두 사람이 결국 데이트를 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떤 인물들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진료소의 의사라고 했던 여성은 본명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들 니나라고 부르고 있고요. 10년쯤 전부터 진료소를 차린 후 대놓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면허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 닥터 K 같은 거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남성은 다이지로라는 이름의 사체 수구먼이라고 나오는데 항상 돈을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다 보니 그때마다 니나의 진료소를 찾아가 도움을 받고 있던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시다시피 앞서 사건을 겪으며 지금은 데이트로까지 이어지게 된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때 니나는 아니 관람차는 데이트의 하이라이트이지 않냐며 왜 아침부터 이걸 타자고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다이지로는 저기 주차장에 파란색 차가 세워져 있는 게 보여? 하며 가리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말에 니나가 저기 있는 저 차 말이야 라고 말을 하자마자 다이지로는 손에 쥐고 있던 스위치 같은 것을 누르더니 한순간에 지목한 차량을 폭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은색 상자 같은 걸 또 하나 꺼내며 미안,
넌 인질이고 이제 곧 있으면 내 동료가 이 관람차를 멈추게 할 거야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번엔 19호 객차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여기엔 긴지라고 불리우는 노인과 손잡벌되는 나이에 하스이코라는 청년이 함께하고 있는데, 긴지는 소매치기 업계에선 전설로 불리는 인물로 재단사 긴지라고만 하면 이쪽 세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하스이코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범죄에 손을 댄 잡범인데 우연치 않게 긴지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기술을 배우고자 무작정 뒤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문도 모른 채 긴지가 갑자기 관람차에 올라타니 하스이코는 무작정 그를 따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래쪽에 있던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게 뭐지 하며 바라보고 있으니 타고 있던 관람차 또한 움직이지 않고 멈추게 되었다는 걸 두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20호 객차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17호 객차의 상황인데, 이때 겐지는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관람차에 올라탄 후 선물로 목걸이를 전해주려 했지만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어디서 흘렸는지 사라지고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며 곤란해하던 순간인데, 갑자기 아래쪽에 있던 주차장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떨떨떨하게 넋이 나가 이건 또 뭐야 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연달아 아내인 아사코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폭파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으니 받아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20호 객차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곳에는 미스즈라는 이름의 이별 청부업자가 혼자서 타고 있고요. 이별 청부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 커플을 이간질하여 헤어지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도 미스즈는 나카니시라는 남성에게서 의뢰를 받아 며칠 전부터 아사코라는 여성과 그의 가족을 미행하고 있었던 건데, 관람차에 올라탄 후에도 미스즈는 저렇게 화목해 보이는 가족을 어떻게 헤어지게 하지 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의뢰를 실패하면 딱히 받는 금액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허탕인가 하며 생각할 중 갑자기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타고 있던 관람차가 멈추어 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야겠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이번 폭발과 아무 연관이 없지만 아사코에게 연락해 폭파범인 척하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요. 예상과 달리 남편인 겐지가 전화를 받긴 했지만 미스즈는 당황하지 않고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30분 안에 700만엔의 현금을 준비한 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이 먹혔는지 겐지는 알았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에 미스즈는 어라 이게 통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 또한 관람차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돈을 누구로부터 받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 자신에게 이별을 청부한 나카니시가 때마침 오사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연락해 돈을 수금해야겠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진짜 폭파범이 타고 있는 18호 객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텐데, 니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하고 물으니 다이지로는 무덤덤하게 널 인질로 삼아 너희 아버지에게 6억엔을 요구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이지만 니시나 클리닉의 원장인 너희 아버지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라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이지로는 니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일부러 접근했던 게 되는 건데, 이미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범행 예고장을 보내놓은 상황이었고요. 스스로 전화를 걸어 니나에게 건네주니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아버지는 마리코 무사한 거냐 하며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가 왜 본명을 밝히지 않았는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니시나 마리코, 일명 니나는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려던 학생이었지만 10년 전 사카모토 히토미라는 여성이 아버지의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명백히 병원의 과실이 분명하긴 했지만 배상금 문제로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되자 이에 실망한 그녀는 그 뒤 집을 나와 아버지와도 인연을 끊고 니나라는 이름으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통화가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하는 10년 만의 대화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그녀는 6억엔을 달래요 라고 말을 한 후 입을 닫게 되고요. 이 말에 그녀의 아버지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 말고 알겠다 준비하마 라고 말을 한 후 이내 통화를 종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황은 19호 객차로 넘어가는데, 관람차가 멈춘 후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며 앉아있던 하스히코는 헌데 선생님, 이 관람차는 어째서 타신 겁니까?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긴지는 두 칸 앞에 어떤 가족이 탔던 거 기억나나? 하고 말을 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여자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꺼내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겐지가 잃어버린 목걸이가 바로 이 목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20호 객차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미스즈가 겐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한 30분이 지났는데 돈은 준비를 했겠지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겐지는 빌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 점장님인데 마침 오사카에 계신다며 돈도 빌려주신다고 하더군요 라고 하는 대답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즈는 이렇게 쉽게 돈을 구하다니 금액을 더 올릴 걸 그랬나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후 근처에 헵이라는 건물로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빌려준다는 그 사람 또한 그쪽으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제가 상황을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미스지에게 이별 청부를 의뢰했던 사람이 나카니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아사코가 일하는 편의점의 점장인 거였고요. 다시 상황을 요약하면 미스즈가 부탁해 돈을 받아줄 사람과 아사코가 부탁해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양쪽에서 모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 미스즈와 아사코는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과 건네주는 사람이 서로 못 알아볼 수 있으니 손에는 로손이라는 브랜드의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자고 정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돈을 주는 쪽이 나오키상을 받을 준비는 되셨나요? 라고 물으면 받는 쪽에서 예, 물론이죠 라고 답변하는 암호마저 두 사람은 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통화를 끝낸 미스즈는 이제 곧 있으면 700만엔이 들어오는구나 하며 나카니시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후 상황은 어찌 되냐면 가운데서 모든 걸 파악하게 된 나카니시가 미스즈를 향해 너희들이 짜고 나에게 사기를 치려는 거구만 이라며 화를 내게 되고요.
지금 당장 관람차 쪽으로 갈 테니 내려오기만 하면 너랑 아사코를 모두 죽이고 나도 할복할 테다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의 미스즈는 나카니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이번엔 다시 19호 객차로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자신이 목걸이를 훔친 솜씨에 하스이코가 너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자 긴지가 그를 한심스럽게 바라보며 너는 이 생활을 얼마나 했기에 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냐며 타박을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스이코는 머쓱한 표정으로 최근엔 소매치기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도 포함하면 한 10년쯤은 된 것 같네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에 긴지는 1998년 그때 어린 형제 둘도 복수를 맹세했었지 하며 갑자기 품에서 권총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넌 내가 목걸이를 훔치는 것도 눈치를 못 채더니 네 품에서 총을 꺼내는 것도 눈치를 못 채는구나 라고 말을 하더니 내가 전설로 불리울 만큼 되기 위해선 얼마나 적이 많았겠나 라며 다시 한번 총부리를 겨루곤 누가 너에게 날 죽이라 의뢰했지 라며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하스이코는 소매치기로서는 재능이 없었지만 킬러로서는 상황 판단이 빠른 인물이었는데, 그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라며 좁은 객차 안에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긴지는 자신의 빠른 손놀림을 이용해 곧장 총부리의 방향을 틀더니 그 자리에서 하스이코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놈이 날 죽이려 접근한 놈이지 이제서야 눈치를 채다니 나도 이제 늙었군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바닥에 흥건한 피를 바라보며 이걸 이제 어찌해야 하나 하며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게 됩니다. 이 장이 시작되면 시간은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평범했던 다이지로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어머니가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막으려다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면서부터인데, 이 일로 인해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트럭 운전을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 과도한 업무량을 버티지 못해 졸음 운전을 일으킨 후 크게 머리를 다쳐 이후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곁에는 2살 터울의 형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5년 전 긴지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는 어떤 이의 의뢰를 받아 니시나 클리닉을 운영하는 원장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나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어떤 정보를 빼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데, 이때 긴지는 참 별일도 다 하는군 이라고 여겼지만 생각보다 집안으로 침투할 별다른 요소를 찾기가 힘들었고요. 이번 의뢰는 힘들겠군 이라고 여기던 순간 웬 고등학생 또래 남자아이 둘이서 담을 넘으려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하며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고등학생 2명은 바로 다이지로와 그의 형이었던 거였고요. 이때 긴지는 예전 니시나 클리닉에서 의료사고로 사카모토 히토미라는 여성을 죽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절망한 남편이 자살을 하겠다며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의 어머니가 휩쓸려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형제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 상황을 요약하면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게 어찌 보면 니시나 클리닉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게 원인이니 어떻게든 원장을 찾아가 복수를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말인 건데, 이 말을 들은 긴지는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인지 알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지금 너희들이 무턱대고 접근해 봤자 아무런 짓도 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두 형제는 5년 전인 1998년부터 결심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의지가 확고하니 말리지 말라는 모습을 긴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간단한 격투술 정도는 익혀야 하지 않겠냐며 한때 킬러로 유명했던 자신의 동료를 소개해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호 객차에 타고 있는 겐지의 아내 아사코인 거고요. 그녀는 두 아이들을 멀끄러미 바라보더니 지금 당장 기본기만 알려줘도 3년, 아니 5년은 걸릴 거라며 자신은 지금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긴지가 부탁을 하는 거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라이브 삼아 집을 빠져나와 두 형제들에게 격투술을 알려주겠다며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긴지는 자신의 소매치기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술을 이용한 눈속임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두 사람은 긴지와 아사코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 거고요. 이때 긴지는 동생인 다이지로는 잘 모르겠지만 형이라는 저 녀석은 눈설미도 뛰어나고 재능도 뛰어난 것이 5년 뒤엔 내 뒤를 이을 훌륭한 수제자가 되겠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은 기분이 좋아 앞으로 네가 운전해 하며 다이지로의 형에게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주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고요. 긴지는 전설의 소매치기라고 불리우는 만큼 수많은 적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는데, 다이지로의 형이 차에 올라타 키를 돌리는 순간 큰 굉음과 함께 차가 폭발해 그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킬러는 아사코가 쏜 총에 눈을 하나 잃지만 황급히 달아나 모습을 감추어 버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는 약 반년 전인 아사코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다이지로를 보더니 요즘은 어떤 일을 하기에 행색이 양아치가 다 된 거냐며 입고 있는 왕새우 셔츠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왕새우 셔츠 입고 있다고 했던 거. 그리고 이때 곁에는 긴지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는 아사코에게 자동차 정도는 날려보낼 폭탄이 2개는 필요하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니시나 클리닉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곧 있으면 그녀를 납치해 이번 작전을 시작할 거라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사코는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인 스키코에 대해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는 살인 청부업자였긴 하지만 어디서든 연락만 하면 시체를 깜쪽같이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선 청소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그녀의 소개로 긴지를 알게 되고 또 지금은 겐지라는 남편을 만나 이제는 평범한 주부의 삶을 겨우 꿈꾸게 되었는데, 5년간이나 가르친 제자가 드디어 복수를 하겠다고 하니 마음 같아선 도와줘야겠다고 여기긴 하지만 관람차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무사히 탈출한다는 작전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 하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피를 보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스치게 되는데,
자, 다시 장면은 현재 18호 객차로 넘어오게 되고요. 다이지로가 갑자기 울린 총성에 소리가 들린 19호 객차 쪽을 바라다 보니 긴지가 곤란해하고 있고 그의 발 아래로 항구의 시신이 뉘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사코에게 배운 격투수를 사용한 다이지로는 그 자리에서 니나를 기절시킨 후 긴지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10년 전 킬러가 아직까지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되고요. 다시 이번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긴급한 모습으로 다이지로가 아사코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17호 객차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겐지는 아내인 아사코가 아무렇지 않게 700만엔이라는 거금을 빌리는 모습을 보고 결혼 후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요. 혹시 당신 바람을 피는 거야? 라며 지금도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지 내용을 보여달라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아사코는 긴지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되어 있는 문자를 보여줄 수 없다 보니 실수인 척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반토막 내 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어머 하면서 탁 쳤는데 빠직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20호 객차로 넘어가면 미스즈는 나카니시의 연락을 받은 후 살해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아사코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여겨 겨우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아까부터 그녀의 휴대폰은 전원이 내려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니시나 클리닉의 원장인 니나의 아버지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부하 직원이 6억엔의 몸값을 들고 관람차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자 그는 곧장 폭파범에게 연락해 이제 어떻게 돈을 전달하면 되냐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는 잠시 후 관람차를 다시 작동시킬 테니 6억엔을 60묶음, 그러니까 1000만엔씩 나누어 객차 안에 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결말인데, 주차장에서 차량이 폭파한 이후 경찰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차 아래로 모여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60개의 객차로 각각 1000만엔씩 나뉘어지자 이번엔 객차 스피커를 통해 미리 녹음된 폭파범의 요구사항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관람차가 돌 테니 각 객차의 대표는 건네주는 돈을 들고 관람차를 빠져나오라는 것이었고요. 그 뒤 어디로든 향해 돈을 처리한 후 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00만엔을 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어디든지 가서는 돈을 찢거나 불태워 없애야 된다는 말인 건데, 행여나 돈을 숨기거나 달아난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경찰에게도 건네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6억엔이라는 몸값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 말인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20호 객차에 있는 미스즈의 시점을 보여주게 되고요. 관람차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자 수많은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앞서 관람차를 벗어난 사람들이 곤욕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지금껏 미행해왔던 17호 객차가 지상에 멈추어 선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로 나온 이는 예상과는 달리 겐지가 아니라 아사코였고요. 그녀는 객차를 빠져나오자마자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시야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즈는 뭐지? 저 여자 예전에 운동이라도 한 건가 하며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18호 객차에서는 요란한 왕새우 셔츠를 걸친 양아치가 손에 은색 상자 같은 걸 들고 관람차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저건 또 뭐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 19호 객차에서 갑자기 탕 하며 요란한 총소리가 들려오더니 웬 할아버지가 바닥으로 곧장 고꾸러지며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구급 대원들이 객차 안으로 들어가 두 구의 시신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혹스런 상황에 미스즈는 지금 이게 어찌 되는 거지 하며 혼란을 겪게 되고요. 드디어 자신의 차례인 20호 객차가 지상에 당도하게 되자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쉽사리 관람차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녀는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이때 아사코가 벌써 돈을 처리했는지 다시 관람차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요. 순간 연달아서 인파 속에 숨어있던 나카니시가 손에 칼을 들고 온 아사코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깜짝 놀란 미스즈는 자신도 모르게 뒤야 뒤 하며 외치게 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아사코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긴 했지만 결국 나카니시가 휘두르는 칼에 어깨를 찔려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주변은 아비규환이 되고 출동한 경찰들은 나카니시를 체포하기 위해 순식간에 몰려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관람차 주변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깨에 칼이 찔린 아사코가 미스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모르는 사람인 양 조심스레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며 말을 걸자 아사코는 미스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이별 청부업자시죠 라고 하더니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한 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응?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멍하니 서 있으니 미스지의 발 앞에 화려한 왕새우 셔츠 하나가 사람들 사이로 나풀거리며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자면 애초부터 계획은 나카니시가 난동을 피우면 그 틈을 이용해 다이지로가 달아난다는 것이었고요. 사실 그는 과거 큰 빚을 지고 야쿠자에게 쫓기고 있던 몸이었는데 사채 수구먼인 다이지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체를 숨겨주고 빚도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이번 작전에 참여시켰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19호 객차의 긴지는 어찌 된 건가 싶은데, 사실 이건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고요. 갑자기 시신이 생긴 상황에 어찌 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던 긴지는 지인인 스키코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녀는 지금 휴가 중이라 직접 가줄 순 없고 스스로 자신을 쌓아 시신인 척 꾸며 달아나라는 조언을 해주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관람차에서의 탈출은 세 사람 모두 무사히 성공하며 마무리되는 듯 싶은데, 복수를 끝낸 다이지로가 형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느 순간 곁으로 검은색 차량 하나가 다가오게 되고요. 애꾸눈을 한 킬러가 총부리를 밖으로 꺼내더니 이곳에 오면 널 찾을지 알았다며 동료들은 어딨지 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다이지로 역시도 그래, 이곳에서 기다리면 네 놈이 올지 알았어 라더니 손에 쥐어진 무언가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순간 다이지로의 품에 있던 은색 상자가 폭발하며 곁에 있던 차량 또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다이지로는 자신 또한 희생해서 형의 복수를 끝내 갚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획하며 두 개의 폭탄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는 주차장에서 사용했고 하나는 지금 사용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니시나에게는 돈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형을 죽인 킬러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했다는 게 되는 건데, 왜 니시나는 목숨이 아닌 돈이냐면 애초에 사카모토 히토미 사건 자체가 배상금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돈을 아끼려 했던 행동이 10년이 지나서 걷잡을 수 없는 큰 금액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결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지로 또한 자폭을 하는 방식으로 그의 복수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 싶은데, 그의 스승인 아사코는 생각이 좀 달랐고요. 얼마 후 니시나 클리닉으로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는 30대 여성이 한 명 찾아오게 되는데, 그녀가 상의를 벗자 아직 상처가 여물지 않은 흔적이 어깨 한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니시나 클리닉의 원장은 확인하게 됩니다. 끝.